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31일차. 벌써 31일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5주차의 화요일 복습 스터디 내용 진행할 거고요. 정책 평가 중에 실험을 통한 정책 평가, 그다음 정책 변동과 환류, 그다음 조직론까지 나갔었던 파트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에센스 특강을 했어서 가지고요.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오늘하고 내일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제 1번부터 들어갑니다. 실험을 통한 정책 평가죠. 정책 실험은, 네, 아시겠지만 통제 집단을 구성할 수 있느냐? 통제 집단에 대한 구성이 가능하다면 실험적 방법, 통제 집단 구성이 불가하다면 비실험적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실험적 방법과 비실험적 방법 구분하는 기준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바로 통제 집단의 구성 가능성이고요. 실험적 방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요것에 따라서 다시 준실험과 진실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진실험, 동질성 확보가 불가하다면 준실험. 그래서 준실험 설계는 연구자가 과거에 발생한 실험 처리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제가 좀 과거지향적인 연구라고 이야기했고요. 진실험 설계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설계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 방법을 익힐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회귀 불연속 설계나 단절적 시계열 설계가 모두 다 준실험의 설계 방식. 준실험 설계 중에서도요, 인과관계 추론이 가능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이 두 가지의 설계 방식이 모두 준실험에 해당하는 설계 방식이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진실험 설계는 모집단으로부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배정한다고 했죠. 랜덤으로 배정해야 되죠.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두 집단이 동일하다는 걸 전제하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배정을 해줘야 동질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동질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의 변수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무작위 배정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솔로몬의 4개 집단 설계, 4집단 설계 기억나시죠? 요게 실제 진실험의 가장 대표적인 설계 방식이다. 얘는 그래도 어떻게 설계하는 방식인지 제가 아주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7번입니다. 진실험 설계는 준실험 설계에 비해서 내적인 타당성은 좀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외적인 타당성,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기출선지 보시면은요, 이렇게 두 가지의 선지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실험 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무작위 배정할 수 없어서 집단 간 동질성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준실험의 방법을 채택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현재 첫 번째 기출문제 맞는 선지고요. 진실험 설계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험 집단과 집행하지 않는 통제 집단 구성하되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되도록 설계해줘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정책 학습, 정부 업무 평가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정부 업무 평가 파트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빈칸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빈칸들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정부 업무 평가의 대상 기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당연히 소속기관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소속기관이 사실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 소속기관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3장 조직론에서 제가 아주 작정하고 정리를 할 겁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공공기관 이렇게 셋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부 업무 평가 전체를 진행하기 위한 위원회, 바로 정부 업무 평가위원회고요. 정부 업무 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이 둘이라고 했어요.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원장 둘인 경우가 되게 드문데 여기는 위원장이 2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입니다.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2개 부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평가한다. 이때 진행하는 평가는 특정 평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에 관해서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실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를 하는 업무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5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가사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중앙행정기관회장, 얘는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 갑자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를 위임한 장관, 제가 외교부 장관으로 예시를 들었었습니다. 자, 그들이 함께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합동평가가 되죠. 그래서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6번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외부 기관을 통해서 평가한다. 외부 기관에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6번, 여기는 외부 기관이 들어가면 되고요. 자,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는 평가들, 제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평가들, 그죠?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평가들, 다양한 평가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그중에서 7번 선지를 고른 것은 바로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는 평가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선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 진행하죠.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기재부가 관리하는 평가이기는 하나, 재정사업을 진행하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적인 평가의 결과를 기획재정부가 확인해서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평가이기 때문에 자율평가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정부 업무 평가에 대한 빈칸 채우기는 다 마무리했고요. 기출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 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정책은 모두 정부 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정부 업무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2인, 그 다음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니까 지금 보시는 요거 틀린 선지가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 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또 있네요. 지금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선지고요. 이건 포함된다. 그러니까 맞는 선지. 그만큼 선지의 내용이 많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저곳으로 같이 다루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31일차 네, 빈칸 채우기 내용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정부 업무 평가까지 내용 정리했고요. 내일은 정책 변동 완료, 그다음 조직론의 일부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